이렇게 겨울 한파와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더 극심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 막을 수 있는 특급 비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겨울에 더 무섭다. 겨울철 방역 특급 비법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생활 백신, 마스크를 철저히 써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김 교수님. 네.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마스크를 계속 말씀을 몇 번 드리면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써보기도 네. 하고 했습니다만은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랐다는 그 뉴스 보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병원 내에서는 그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한 50명이 동시에 걸렸다는 보고도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아시다시피 마스크 착용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백신이겠고, 무증상 감염도 있다 보니까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누가 이게 감염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뭐 KF80이냐 94냐 사실 이거보다는 올바르게 착용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아시다시피 턱스크, 코스크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뭐 턱스크, 코스크 이런 것도 과태료 납부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공간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PDP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각종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그래서 사업주나 종사자 이런 분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에는 지금도 마스크 쓰시는 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이런 것들로 인한 다툼이 있는 거 이런 거 좀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밖에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장 여기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할 거고 의료기관 이용 종사자나 이용자는 당연하시고 이런 경우에서는 좀 더 그 보호력이 큰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양시설이나 그런 곳에서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 드시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마스크를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가를 보면 보건용 마스크 KF94 이거는 병원을 방문하실 때나 뭐 병원에 계시는 분들 적용이 되겠고 지금까지 날씨가 더워서 비말 차단용을 좀 썼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적어도 KF80이나 수술용 덴탈 마스크로 바꿔 쓰시기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3차 대유행이 의심되는 순간이니까 마스크를 좀 더 강한 것으로 바꿔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흔히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스카프 쓰시는 경우가 꽤 많고요. 네. 그리고 망사용 하시는 경우도 많고 밸브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오히려 더 보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김규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크,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크 구입하실 때 식약처 인증 의약 외품 요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 저는 여름에 사놓은 그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요즘도 쓰는데 요즘 상황도 안 좋은데다가 미세먼지까지 또 기승을 부리니까 KF94나 N95 같은 거를 다시 써야 되나 싶거든요. 어떨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착도까지 하고 필터는 이제 0.2 마이크로 미만의 아주 작은 것까지 잡아내는 측면들이 있지만 이 필터가 너무 두툼하다 보니까 숨을 쉴 때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에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환자 관리를 하거나 접촉하는 의료진들이 하게 돼 있고요. KF94 같은 경우는 이때 필터 조건은 N95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유실리류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공기가 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N95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KF94를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들도 KF94 오래 쓰시게 되면 특히 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안 좋은 분들이 오래 쓰시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되도록이면 이제 뭐 덴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KF80 또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일상생활에 쓰시는데 다만 이제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조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확진자가 있을 만한 공간이 매우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이제 KF94를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폐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공간에 아예 안 가셔서 그렇죠. KF94 마스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진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또 너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거 피해야겠다. 다시 네.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스크를 또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한번 뜯어볼게요. 환기를 자주 시켜라. 사실 저만 해도 추워지면서 환기 횟수가 확 줄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뭐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켜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환기를 많이 시키시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겨울에는 이제 어쨌든 기온도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춥더라도 자연적으로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손이 많이 닿는 그런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책상 부위에서도 표면 소독도 좀 더 같이 철저히 해주시는 게 겨울철 감염 예방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올겨울은 내복 단단히 껴입고 환기 자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65세 이상인 분들 더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독감 예방 백신 맞으시고요.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접종까지 하라. 이 교수님. 예. 예, 일단은 이제 지금 뭐 트윈데믹이라고 그래서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같이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도 꼭 맞아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폐렴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구균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유행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병원 안 가시고 접종 못 하시고 이러신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이 65세 이상에서 됐는데 다 보건소에서 맞았던 게 이제 네. 병유원에서 다 접종하도록 다 넓혀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까운 병유원에 가셔서 이제 폐렴구균 접종까지 하시면 상당히 네. 이제 겨울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꼭 운동하라. 저만 해도 요즘 운동을 잘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을 막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는 자기의 면역력인데 자기 체력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모두들 드시는 건 잘 지키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잘 안 나가시게 되면서 운동을 빼먹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꼭 어디 운동하는 장소가 아닌 바깥에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좀 없는 곳에서의 운동은 문제가 없으시니까 꼭 운동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감정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이렇게 되면 면역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운동과 함께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